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한글 맞춤법 55항부터 57항까지의 내용입니다. 51항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쭉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을 통해서 뭔가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통해서 기반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좀 전에 눌렀습니다. 지금 녹화 안 되고 있나요? 녹화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눌러서 녹화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서 나왔던 51항 이전까지 나왔던 내용은 그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환경에 두루두루 적용을 시켜볼 만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살펴보는 이 55항, 특히 55항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각 단어별로, 단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외우셔야 돼요. 앞에는 이런 내용이니까 뭐 이런 단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이해를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 있었는데 오늘 배우는 요 내용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단어별로 어떤 것들이 서로 헷갈리는구나, 헷갈리는 것들끼리 같이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헷갈리는구나, 요 단어를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미리 알아둔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요, 같은 발음, 비슷한 발음, 그리고 비슷한 뜻 사이에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할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엇갈려서 쓸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글 맞춤법 제 55항입니다. 55항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일단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문 규범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 맞춤법 1988년도에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요. 맞추다라는 표현과 뻗치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두 가지 표현이 따로 쓰였습니다. 즉, 입을 맞추다 했을 때는 입을 맞추다라는 표현에서는 입과 입을 마주 대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맞추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양복을 맞추다, 옷을 뭔가 자기 옷에 딱 맞춰서 그것을 재단해서 만들어내다 했을 때는 맞추다라고 해서 그냥 맞추다 발음 나는 대로 지읒 받침을 쓰지 않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삼촌이라든지 뭐 이모라든지 이런 분들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셨던 책들을 보시면요, 가끔 맞추다라든지 혹은 뻗치다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읍니다 이렇게 썼던 요때 나오는 그런 표기들입니다.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이런 표기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요. 항상 맞추다. 그리고 원래는 다리를 뻗치다. 명성이 뻗치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서 구분해서 적었는데 얘네도 그냥 똑같이 뻗치다로 통일해서 적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어를 이제 하실 때 뭐 맞추다, 뻗치다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맞추다, 지읒 받침이 없는 맞추다는 비표준어로 되어 있고 비표준어로 되어 있으면서 이 지읒 받침을 쓴 맞추다 이게 발음 표기다, 발음 표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뻗치다도 마찬가지로 뻗치다라고 쓰는 경우는 없다. 모두 다 뻗치다라고 쓰는 게 발음 표준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다, 뻗치다는 항상 이렇게 쓴다. 이 표기를 그냥 똑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쉬우니까 그냥 한번. 네, 말씀드린 대로 맞추다, 맞춘다, 뻗치다, 뻗친다, 뭐 뻗치는 뭐 등등 했을 때 항상 지읒 받침을 쓰고, 왜 이렇게 자꾸 지읒 받침을 쓰고 디귿 받침을 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1번처럼 이렇게 맞춘다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56항하고 57항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55항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해서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56항 그리고 57항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미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던과 든, 이 표현 많이 헷갈려 하시죠? 내가 밥을 먹었던, 내가 빵을 먹었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을 때, 이때 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발음도 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잘못되고 든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에서는 56항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6항에 보시면요. 덜아와 던 그리고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라고 해서 얘네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앞서 있는 덜아라든지 던 그리고 뒤에 있는 든지는 서로 내부 구성 요소가 다른 건데요. 이 점에서 그 내부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좀 밝히고자 이것을 서로 나눠서 배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덜아라든지 던이라든지 뭐가 됐든 여튼 더와 같은 이런 표기가 발견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어미 더라라든지 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지난 일과 관련이 됩니다. 지난 일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지난 일이라는 요 의미가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이 지난 일이라는 거는 선어말 어미 더라는 표현에서 유래가 됩니다. 선어말 어미 더라는 표현이 어떤 거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고 많이 아시는 표현이에요. 사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선어말 어미 더는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한다.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선어말 어미입니다. 예를 들면요.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시더라. 모임에는 몇 명이나 왔더냐. 아침에는 까치가 울더니 라고 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이 더 등이 바로 이 선어말 어미 더의 용법입니다. 이 더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국악 개론 시간에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엇과는 좀 달라요. 엇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예전에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그 얘기하는 것인 반면에 더 같은 경우는 더는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난 걸 그때 알게 되었어.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그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 되돌이켜서 그 사건이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에 용에 있는 예를 볼게요.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라고 했을 때,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요, 지난 겨울이 추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때 느꼈고, 지금 상황에 돌이켰을 때, 그때를 그냥 회상해서 마치 그때에 느꼈던 생생한 그 감정을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때 요런 춥더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겨울은 몹시 추웠다처럼 쓰면요. 그냥 추웠다라고 쓰면은 요때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추웠다라고 쓰면 그때 그냥 있었던 사실을 말 그대로 얘기할 뿐이지 그때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시기에 맞춰서 회상해서 되돌이켜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깊던 물이 얕아졌다 해서도 마찬가지죠. 요때는 원래는 예전에 알고 있기에는 깊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그 깊었다는 사실을 지금 돌이켜서 그것을 말을 할 때 깊던 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좋던가 라고 했을 때 요때도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좋은지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 느끼는 그 감정을 한번 되돌이켜서 생각해봐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더라는 표현, 요 선어말어미 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는 항상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내가 직접 겪었고 혹은 직접 보거나 들었고 그것을 그 사건을 보거나 들으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시기에 와서 그것을 되돌이켜서 얘기할 때 이 더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는 거의가 다 과거의 상황과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황과 관련된 어미는 더로서 실현이 되고요. 더라는 표기가 항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라라든지 던이라든지와 관련해서 그 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좋으시더라, 왔더라, 울더니, 먹겠더라 이런 식으로 더라는 표기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던지라는 표현도 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 던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던지라는 표현이 여기서처럼 나타납니다.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절에 어떤 사실과 관련시켜서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런 연결어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든지 배탈 날까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쓸 때도 이때도 던지라는 표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던지라는 표기가 바로 선어말어미 더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던지라는 표현은요. 는지라든지 은지라든지 니은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맥락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의미상 약간 좀 상황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면 는지나 은지 뭐 이런 것들로 바꿔서 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좀 걱정이 된다 라고 할 때,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누군가를 보면서 그 밥을 먹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밥을 많이 먹는지처럼 써도 문제가 충분히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던지 대신에 는지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때 사용되는 이 던지는요. 선어말어미 더에 은지가 결합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따라서 이 더라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회상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 선어말어미 더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더라는 표기를 씁니다. 이 더라는 표기를 쓸 때 이 더 대신에 드라는
먹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 쓰지는 잘 않아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든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뒤에 나타나는 이 든지 때문입니다. 이 든지는요, 앞에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던지나 덜하나 던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예요. 완전 다른 표현이에요. 완전 다른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조사 혹은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든지는요, 이 든지가 나타날 때는 선택 항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래 얘처럼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여기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먹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중에 내가 배, 사과를 말로써 전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배든지 사과든지 했을 때 이때는 든지를 사용을 합니다. 어미 뒤에 직접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론가 떠나버릴 수도 있고 더 이상 나를 안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는 것 혹은 오는 것 이 둘 중을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든지라는 표현을 붙여서 쓴다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요, 이 든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다. 나열된 동작이나 대상들 중에 선택될 수 있음,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때 사용되는 요 든지는 의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더, 회상을 나타내는 더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 점에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배든지 사과든지 혹은 가든지 오든지 했을 때 이 표현을 배든지 사과든지 가든지 오든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타나는 더와 관련된 던지는 이것을 든지로 바꿔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지금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 든지를 던지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발음상으로도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실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표준 발음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든지 오든지 발음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요 구별점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요 든지는 이 그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 든지는요. 든으로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든지를 줄여서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가든 오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든지에서 지를 뺄 수도 있고요. 든지처럼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든지 대신에 든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든지, 든가, 든 모두 다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앞서 제가 든지는 선택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고 따라서 여러 개의 선택항에 각각 배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항을 하나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항을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생략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쓰지 그 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여기 아래 무엇을 그리든 잘만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무엇을 그리든이라는 표현이 든이라는 그 어미가 결합한 표현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시도 선택의 의미와 관련되기 때문에 든지 혹은 든 혹은 든가를 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딱 하나만 툭 던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이 표현이 선택과 관련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든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든지를 쓴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여튼 든지를 쓰는 경우와 던지를 쓰는 경우가 서로 구분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든지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던지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구분점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요것에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답은 3번이 맞고요. 나는 네가 무엇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했을 때 이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많은 것, 이 두 가지 항목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걸 네가 선택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상황 모두 다 든지를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든지와 던 잘 구분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맥락에서 그것을 적용시켜 보다 보면, 이제, 뭐랄까, 감이 올 겁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때 되면은 혹시나 제 수업을 듣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한글 맞춤법 마지막 항목, 부록을 제외한 마지막 항목입니다. 제 57항인데요. 이 57항에서는요, 비슷한 의미, 비슷한 표현을, 비슷한 표현이 있을 때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한 그러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요 57항의 내용은요, 아까 처음에 그 수업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외워두셔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외워두셔야 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조금 옆에 어떤 예문을 두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요, 좀 자주 헷갈리는 부분,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제가 보기에 경험적으로 자주 틀리는 양상을 보였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 어, 혹시나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요 내용 한번 쭉 정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한글 맞춤법 57항의 내용이 되게 긴데 그 내용을 해설까지 포함해서 쭉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글 맞춤법 57항에서 자주 헷갈리는 내용은요, 처음에 1번은 여기, 걷잡다. 이 걷잡다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요.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고 표기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어느 곳이 틀렸는지 아니면 맞게 사용이 됐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걷잡다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앞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에 자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위에 디귿으로 적혀 있는 걷잡다는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여 억제하다 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준말에서 그 디귿 받침이 살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음절의 앞에 초성의 디귿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남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본 적 있잖아요. 이 걷잡다는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거두어 잡다 정도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서 뭔가를 내가 진짜 이렇게 손으로 뭔가 이렇게 거두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잡는 그런 것을 바로 걷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걷잡다라는 표현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걷잡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기억하셔도 쉬워요. 주로 없다와 함께 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다, 걷잡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거의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게 나타나면 그냥 디귿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셔도요. 거의 한 10중 8구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걷잡을 수 없는 사태, 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렇게 나올 때 이때는 거두어 잡을 수 없을 만큼,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점에서 디귿 받침을 쓴 걷잡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이런 의미로 나타날 때 그때도 역시 디귿 받침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요. 걷잡다. 안과 밖을 의미할 때, 그 바깥쪽의 의미를 나타나는 겉면을 나타낼 때, 그 티읕 받침을 쓴 겉은요, 정말 명사 겉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고 대충 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잡는 그런 경우를 바로 걷잡다, 티읕 받침을 쓴 걷잡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는 예측하다 혹은 뭐 그냥 짐작하다, 헤아리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짐작해서 볼 때 한 일주일은 걸린다. 뭐 걷잡아 볼 때, 걷잡아 말하다, 뭐 걷잡아서 퉁치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요. 요럴 때는 티읕 받침을 쓴 걷잡다를 쓴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받침을 쓴 걷잡다와 티읕 받침을 쓴 걷잡다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써야 된다. 언제 어떤 것을 쓰냐? 통제할 수 없게 뭔가 이루어질 때, 이때는 디귿, 그냥 헤아릴 때, 짐작할 때, 이때는 티읕,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헷갈리는 부분, 그러므로와 그럼으로, 요 두 개. 요 두 개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접속사로 쓰여서 그러니까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뭐 그래서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면 위에 거 그러므로로 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바꾸어서 풀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럼으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거는요. 그러다라는 용언의 어간 그러 부분에 무로, 그 어미 무로가 결합한 구성입니다. 이 무로는 언제 쓰는 거냐? 상대가 힘이 너무 센 선수이므로, 부지런함으로, 비가 오므로 이렇게 해서 이유나 까닭, 근거 등을 나타낼 때 요 무로가 사용되는데요. 요 무로가 사용되는데 요 무로가 그러다라는 용언의 어간 그러 뒤에 결합을 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고요. 그 표현이 그냥 하나의 접속사로 굳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이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혹은 그래서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게 됩니다. 의미상 통해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혹은 그래서 잘 산다. 이런 경우 이럴 때는 그러므로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아래에 있는 그럼으로는요 언제 사용이 되냐? 이거는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 그럼으로는요. 그러 뒤에 명사형 어미
미음과 그 다음에 조사의로가 결합한 그러한 구성입니다. 이때 조사의로는요, 어떤 수단이라든지 도구라든지 그런 걸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러한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낼 때는요, 의로써 뒤에 써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조사인데, 이러한 조사의 의미를 보면요, 이거는 이런 표현은 그렇게 함으로써 혹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한다.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한다. 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정도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두 표현은 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별로 잘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글 쓰다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두 가지 이렇게 구분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름과 노름은 충분히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 느리다, 늘리다 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있는 느리다는 당연히 구분하시겠죠. 처음에 있는 느리다는 슬로우, 속도가 천천히 가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느리다입니다. 두 번째 늘이다와 세 번째 늘리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늘리다, 마지막에 있는 늘리다를 쓰면 된다. 다만 어떤 물리적인 길이가 있고 그것을 정말 길어지게 하는 경우, 요때만 늘이다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에서 보시면요, 느리다는 찾아보시면 한 가지로만 풀이가 됩니다.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그리고 선 따위를 연장해서 계속 긋다. 즉 선도 하나의 어떤 그 물리적인 길이고 이것을 더 길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그 고무줄이 이렇게 있고 그 고무줄을 지금 상태로도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뭔가 당겨서 더 길어지게 만드는 경우, 요럴 때만 늘리다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늘리다는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언제 쓰냐? 문체의 넓이를 크게 하다, 부피를 크게 하다, 이럴 때도 늘리다를 쓰고요. 수를 크게 하다, 분량을 많게 하다, 이때도 늘리다를 씁니다.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를 크게 하는 경우도 늘리다를 쓰고요. 재주나 능력, 살림, 시간, 기간 등등을 봄대보다 더 길게 하는 경우에도 늘리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물리적인 딱 길이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물체를 길게 하는 경우에는 늘이다를 쓰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늘리다를 쓴다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리다와 늘리다를 구분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다치다와 다치다, 앞에 있는 가장 처음에 있는 다치다는 부상당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마지막 세 번째 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다치다는요, 문이 닫다, 클로즈라는 그 의미에 대한 피동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문이 닫히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에 있는 디귿, 히읗을 쓴 닫히다를 씁니다. 반면에 세 번째에 있는 요 닫히다는요, 닫다의 그 강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부딪히다와 부딪히다 그리고 부딪다에 대한 어떤 그 차이를 보이면서 전미사 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전미사 치가 쓰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닫다라는 그 용어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닫히다는요,
문이 닫혔다처럼 얘는 주어만 나타납니다.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디귿과 치읓을 쓴 닫히다 같은 경우는 문을 닫혔다처럼 을이라는 목적어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점, 문을 힘껏 닫혔다처럼 쓸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요 닫히다라는 표현은 요렇게도 씁니다. 입을 굳게 다물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으로도 써요. 그래서 입을 닫혀버렸다 하면 입을 다물어 버렸다 라는 의미로 쓰고요. 입 닥쳐 라는 표현에서 닥쳐라고 해서 기역 받침을 쓴 닥치다를 쓰죠. 닥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의미와 비슷하게 이 닥치다 기역 받침을 쓴 닥치다 말고 디귿 받침을 쓴 닫히다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의미상 통해요. 그래서 입 좀 닫히고 있어 해서 디귿 받침을 써서 쓸 수도 있어요. 입 좀 닫히고 있어 라고 해서 디귿 받침을 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점 같이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다와 마히다 요것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요 마치다는 finish, 일을 끝내다라는 의미이고 요 마치다는요. 문제를 맞게 만들었다. 정답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헷갈리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맞추다. 답을 맞히다가 맞을까요? 답을 맞추다가 맞을까요?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답을 시험에서 10문제 맞췄어 라고 했을 때 맞히다를 써야 될까 맞추다를 써야 될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히다가 맞습니다. 두 번째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답을 맞추다라고 쓰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시기는 않아요. 보실 수는 없어요. 이 답을 맞추다라고 썼을 때는요. 이 맞추다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로 쓰면은 맞추다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답을 맞추다와 관련해서 보시면요.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답안과 선생님이 보낸 답안, 그리고 혹은 뭐 친구의 답안을 서로 비교해서 비교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맞추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답을 맞춰보았다라고 했을 때는 친구의 답과 나의 답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쓸 때 바로 맞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정답을 틀리지 않게 대답하다 라는 의미였을 때는 맞히다를 쓰는 게 맞아요. 어떤 거에서 차이가 나냐면 맞추다는 이게 서로 다른 대상을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때 요때 맞추다를 써요. 그래서 문틀에 맞추다, 뭐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다 이럴 때는 다 맞추다를 씁니다. 반면에 맞히다는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경우 요때에 한해서 맞히다를 씁니다. 그래서 서로 구분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췄다 라고 했을 때 이때도 맞히다를 씁니다. 맞히다에 보시면 맞히다 3번 아까 본 것과는 다른 단어인데요. 3번에 보시면 물체를 쏘거나 어떤 물체에 닿게 하다 요때 맞히다를 씁니다. 그래서 화살을 적장에 어깨에 맞췄다 관역에 정확히 화살을 맞췄다 이럴 때는 맞히다를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맞추다와 또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또 맞추다를 씁니다. 언제냐면 입을 맞추다,
코를 맞추다. 뭔가 이렇게 서로 두 대상이 있고 이 두 상을 맞닿게 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맞추다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화살 같은 걸 쏴가지고 어딘가에 관역에 꽂게 정확하게 겨냥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경우는 맞히다를 쓰고요. 이것을 서로 맞닿게 하는 경우, 그냥 정말 뭐 어떤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맞닿게 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맞추다를 써서 이런 거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음,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양원준 학생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고 최문선 학생은 안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